예,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헬로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사 메시지다. 조건을 확인하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여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다음은 이제 프로그램 파일 하나 만들 텐데 ODD 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단순 if문을 이용하는 건데 하나 조금 더 뭐 플러스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콘솔에서 값을 입력받을 거예요. 콘솔에서 값을 입력받아서 입력받는 값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취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다시 한번 따라 해보죠. 자, 챕터 4에서 new 하시고 자바 클래스 하시고 요번에는 ODD 체커 ODD ODD CHECKER 맞죠? CHECKER 체커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스캐너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SC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스캐너는 시스템 in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돼 있어요. 중간에 하나 빼먹었네요. NEW 자, 이렇게 해서 객체화 시켰습니다. 객체화 시키고 어, 여기에 int num에 값을 받을 텐데요. 어떤 걸 받을 거냐면 sc. next int라고 하면 int 값이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int 값이 여기 num에 입력받아져요. if 자 num의 모두 이 한 값이 1과 같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이거 전부 다 에러 나는 게 이유가 지금 시스템 보이드 메인을 안 넣었죠. 네, 메인 하나 넣겠습니다. 어, public static void main 안 넣고 이 값들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 st 해가지고 num 플러스는 홀수이다. 우리가 일전에 메시지 체커 했을 때 비슷한 내용이죠. 메시지 체커는 다시 돌려놓을게요. 우리 스트링으로 예제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돌려놓고요. ODD 체크는 스캐너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콘솔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요게 모드 num이라는 애가 모드 2였으면 1이다. 뭐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제 다 끝나면 sc. close라고 해서 이거를 메모리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건 좀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Shift 누르시면 Ctrl Shift F10 누르시면 여기에요. 여기에 4를 넣게 되면 지금 제가 4를 넣게 되면 아무것도 안 있네요. 예, 4를 넣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에요. 5를 넣게 되면 홀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콘솔에서 값을 넣고 엔터를 치면 이 값이 넘으로 들어가요. 넘으로 들어가고 넘 들어간 거에다가 모드 2 했을 때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 값이죠. 4는 나머지 값이 0이니까 뭐가 안 돼요. 맞죠?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5를 넣게 되면 여기에 5 모두 2 했을 때 나머지 값이 2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합당하죠. true이면 자, num 수는 5는 홀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프로그램 코딩을 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해서 자바 클래스 하나 만드십시다. 이번에는 ODD 이븐 체크예요. ODD 이븐 체크. 자, 똑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흡사하게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자, 근데 요번에는 if문이 있고 if문에 해당하는 자, 요번에는 아닌 거에 대해서 홀수라고 했고요. else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때는 짝수이다. 내용이 많이 뭐 바뀌진 않았어요.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ODD에서 얘 지금 1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이렇게 했거든요. 0이 아니면 일서치가 하나 눌러진 것 같아요. 자, 0이 아니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0이 아니면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요 자항과 우항이 서로 같지 않냐 그러니까 모두 2 했을 때 0과 같지 않으면 모두 2 했을 때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홀수이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ODD 이분 체크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4를 넣게 되면 짝수이죠. 아까 전에는 방금 전에는 여기서는요 클릭했을 때 4를 넣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ODD 이분 체크 프로그램에서는 4를 넣게 되면 짝수이다 나옵니다. 4가 들어가게 되면 요 조건에 합당합니까? 4 모두 이해했을 때, 4 나누기 이해했을 때 결과는 0이죠. 0과 0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나옵니다. 8 라인 넣어서. 근데 여기 보시면 else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여기 들어가서 짝수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else 쪽으로 가라. else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해라. 네. ODD 체커에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요 안에 들어가서 실행 못 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요 밑으로 떨어져라. 순차적으로 쭉 들어가라. 근데 여기는 선택의 폭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요 조건에 맞으면 7라인으로 들어가고 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9라인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을 실행해라. 다. 자, 선택적 조건의 선택지가 얘는 두 군데, 얘는 한 군데. 그래서 두 군데 있는 경우에는 짝수, 홀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얘는 짝수는 구분 못하고 홀수는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0을 넣어볼까요? 예, 0은 짝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0은 짝수입니다. 0은 짝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다음에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용을 보시고 자, 조건문에서 if else문 ODD 체커 요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어, 서로 비교 연산을 통해서 and 연산, 논리 연산을 통해서 and 뭐 요런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 복합 대입 저기 비교 연산 비교 연산과 비교 연산에서 중간에 논리 연산을 통해 가지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조합해서 참인지 true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사실은 if else문에서 요게 if else문이고 얘는 if else if문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else if까지 순서가 약간 좀 바뀌었네요. 그럼 사실은 이제 요렇게 하고 맨 앞으로 가져와서 다음 페이지에서 사실은 이제 얘가 요렇게 있는 게 맞겠죠. A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즉각.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위해서 교재를 이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놓치는 게 많아요. 벌써 119페이지까지 왔죠. 119페이지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 실습 내용들을 한 번씩 쳐보고 그다음에 결과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 else if문 if else if 자 우리가 if else에서는 if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요 안에 들어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else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에 있는 if else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조건이 맞지 않죠? 다시 들어가요. 조건이 맞지 않죠? 다시 들어가요. 최종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h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들어갈지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요거는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ar 체커라고 해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new char 대문자가 되겠죠. char checker checker 늘려주시고요. 살짝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 public state void main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char 캐릭터 ch는 자 ch는 숫자 상수 국값이 아니라 문자 국값입니다. 문자 국값을 놓고 if 자 ch는 a 값보다 크냐 물어봤고요. a 값보다 크냐 그리고 ch는 소문자 z 값보다 작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스템 아웃 해가지고 ch 플러스는 소문자임 이렇게 코딩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실행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9는 a와 a, z 사이의 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else 놓고 뭘 하게 되면 else로 다 가겠죠. 근데 여기다 조건을 하나 더 넣겠다는 거죠. 뭐예요? 여기다가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냐?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대문자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 실행해봤자 아무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ch는 요 사이 값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 0, 숫자 0이 아니라 문자 0입니다. 0과 9 사이냐? 9 사이냐? 그 다음에 else 마지막 최종적으로 ch는 자, 알파벳 숫자가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숫자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인텔리제이를 요게 생기면 계속 인텔리제이에서 단축 키를 좀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컨트롤 알트 10. 단축키를 실행하면 9는 숫자 임이라고 나오죠. 그 CH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 A는 소문자임. 지금 CH는 소문자임 나오죠. 이번엔 특문을 넣어볼까요? 느낌표를 넣어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F10, 컨트롤 시프트 F10. 자, 느낌표는 알파벳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선택적 로직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우리 PT에서 아까 조건문은, 자, 여기서 보면, 제어 순서는 순차 처리, 선택 처리, 반복 처리를 하게 되는데, if else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택 처리를 할 때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조건이 있고 이 세 개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else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맞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자, PT 한번 더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age 그룹. 그러니까 숫자를 넣고 숫자가 그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요것도 얘가 먼저 실습이 됐으면 얘는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맨 앞에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자, 우선은 다시 인텔리제이 봅시다. 자, 우리 CH에서 요 A라고 돼 있잖아요. A는 97이에요. 97. 그래서 여기다 97을 넣게 되면 A라고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58은 E라고 나오죠. 그리고 얘가 대문자는 60, 90, 65부터 시작해요. 자, 대문자 A죠. 그러면 대충 74는 답이 뭐가 될까요? J입니다. 즉, 이런 문자, 단문자 하나하나가 어떠한 이런 숫자의 가중치 값을 갖고 있어요. 상수값들을. 가중치 값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부른다. 아스키 코드. 자, 0에 해당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 값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0에 해당하는 거는 한번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볼게요. 시스템 프린트 F 해서 %d 하고 단문자 0을 한번 찍어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제 0에는 조건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 이 안에 조건이 들어가서 얘도 실행되겠죠. 그런데 지금 에러가 났네. 세카 9에서 이 0이라는 거를 그냥 바로 찍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는 될지 모르겠는데 프린트 요거도 에러 나네. 네, 이제는 됐어요. 48이네요. 48. 형 변환을 이루어야지 안으로 가져갈 수가 있네요. 그러면 아까 CH에다가 형 변환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곱하기 1 해도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오죠. 그냥 CH를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에러가 나죠. 에러보다는 exception, 프린트 스트림에서 체커 이런 입세션들이 포맷 컨버전 익셉션인데 이게 포맷이 맞지 않아서 나오는 컨버전이니까 강제 형변환을 하거나 자동 형변환 하려면 곱하기 1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48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48로 넣어주시면 요 안에 들어올 거예요. 네. 0은 숫자입니다. 7은 숫자입니다. 다시요. 자, 0은 숫자입니다. 자, 요거를 뭐 대충 52 정도 넣게 되면 한 4 정도 되겠죠? 예, 4. 맞죠? 4는 숫자입니다. 자, 요거는 좀 마무리하고요. 자바 클래스. 실제적으로는 CHAR 체커보다는 에이지 그룹부터 먼저 해야겠죠. A, C, E 뭐 있는 대로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우선은 초보니까 예, 우리 초보 친구들은 코드를 많이 쳐봐야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 하셔가지고 int에다가 a에다가 a라는 말을 좀 이렇게 num이라고 합시다. a라는 변수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좀 예제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실수로 좀 넣은 것 같아요. num에 13. 자, 여기서 아마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어, 그냥 넣을 값 있고 if 어, 이거는 반복문인데 자 어, if n만 있네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도 템플릿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if else의 템플릿이 뭔지 좀 파악해 볼게요. if if else if IntelliJ 특별하게 템플릿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if로 하겠습니다. 널 값이 아니라 얘는 어, 값이 13이죠. 13, 13. 예, 13이고요. else 해서 else if 누르시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템플릿인 것 같아요. 그래서 num에 20, 그다음에 else if 이렇게, 그다음에 num에 65, 그다음에 else 이렇게. 자, num이라는 것도 좀 age 이렇게 바꿔야겠어요. age. 그러면 아마 바꾸라고 할 겁니다. 바꾸라고는 안 하네요. 리네임 했으니 되네요. 자, 아까 num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게 변수가 사라지면서 다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빨간 줄로.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서 Alt 스페이스 Alt 엔터입니다. 그러면 rename 레퍼런스로 딱 바꾸시면 다 놈으로 바뀌죠. 우리는 age라고 했죠. age. 그래서 age로 rename 레퍼런스 이렇게 바꾸시고요. 어린이. 응? F로 하고 있네요. 사실은 요걸 해야죠. 어린이. 그다음에
T. 그래서 여기는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노년. 이렇게. 자, else, else. 요거는 뒤에 방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프로그램 코딩을 해봤으니까, 요거는 뭐 특별하게 다 아실 겁니다. 자, age라고 하는 변수 값에다가 25를 대입했으니까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여기로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age가 20보다 작습니까? 이 조건도 안 들어가죠. 근데 요거는 65네요. 65 이하 맞죠? 여기 맞죠? 65 이하잖아요. 자, 25는 65 이하이기도 하죠. 65 이하. 그럼 예를 들어서요. 11은 13 이하이기도 하지만 20 이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else 바깥까지. 자, 25는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사실은 else는 해당 안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만 실행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성인이라고 출력됐고요. 대충 17세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야, 그래서 else까지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선택 조건문들, if문 제일 대표적인 예제를 바라보고 있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좀 다 잘하는 편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RPS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RPS가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그래서 1번을 내면 가이고 바위를 2번을 내면 바위고 3을 내면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값이나 그 이하의 값을 내면 사실은 예외 처리는 해야 하는데 예외 처리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은 논리적인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자 프로그램적 오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적 에러가 아니고 실행되지 않는 그런 에러가 아니라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실제와 틀린 것,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연산이 되는 것, 이런 것들 논리 오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1, 2, 3이라는 값을 입력받기 원하는데 누군가가 4를 입력했어. 그럼 이건 논리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걸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가이드나 그리고 4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가 아무리 프로그램 사용자한테 뭘 입력하지 말라고 해도 입력해요. 안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입력합니다. 4 입력한 1, 2, 3에서 4 입력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코딩하고 나서 4 넣어요. 0도 넣어보고. 넣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어, 어쨌든 이 프로그램 한번 짜보죠. 여기는 콘솔에서 입력받는 형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랜덤한 값을 가지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내는 가위바위보와 내가 입력한 가위바위보를 서로 확인했을 때 이겼냐 졌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임이겠죠. 그래서 RPS 게임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PS 게임 시스템 어버리스트 시스템 보이드 메인 그다음에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에 시스템 점 in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랜덤 랜드는 NEW 랜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은 그런 클래스죠. 이 클래스들은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자바 유틸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API라고 보시면 되죠.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받아서 우리는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보이드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ln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만들진 않았죠. 바위 바위 오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넣고요. 좀 줄일까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보시려면 play 플레이어는 sc.next int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nt 컴퓨터는 랜드에 뭐냐면 next int인데 3을 넣어요. 그러면 0, 1, 2 이렇게 나옵니다. 0, 1, 2. 근데 우리는 1에서 3까지의 수니까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0이 나오면 1이 되고 2가 나오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나오면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0 이상 1에서 3까지 값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if 조건을 넣어야죠. 게임에 대한 이제 승패를 확인하는 거. 자, if 넣어 컴퓨터 말고 플레이어하고 할까요? 플레이어와 컴퓨터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얘는 뭐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예, 비겼다. 우린 비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else if 자,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이거 플레이어가 1일 때 1일 때 이기는 구치거든요. 컴퓨터가 1은 뭐예요? 가이죠. 이기려면 컴퓨터는 3이 돼야죠. 맞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지금 빠졌어요. 요 규칙이면 우리는 이깁니다. 근데 플레이어는 또 2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요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인 거예요. 요 상황에서 플레이는 2를 바이를 냈으면 컴퓨터는 1을 내야지만 플레이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or 자, 만약에 플레이어가 3을 냈다면 5를 냈으니까 컴퓨터는 2를 내야지 플레이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엔터 이렇게 길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하셔도 되고요. 너무 길어지다 싶으면 이렇게 엔터를 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시스템 보이드 이겼다. 이긴 경우죠. 자, 비기거나 이기지 않는 경우는 뭐가 남았어요? 조건을 볼 필요도 없죠. 졌다 밖에 남지 않습니다.
졌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제 스캐너 요거를 이제 마무리해 줘야 돼요. 뭐 sc 점 close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한번 로직상의 문제는 없죠. 예, 없고요. 조금 당겨서 조금 줄일게요. 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상 봤더니 어떻게 해요? 플레이어가 입력을 받습니다. 1, 2, 3. 그다음에 플레이어와 컴퓨터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 빅인 거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1일 때는 3인 경우의 수, 1일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복잡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요것만 이렇게, 요거 조금 복잡하면 이렇게 이렇게 코딩 하셔도 돼요. 조건 지키고 요것만 이제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1일 때는 3이어야지 컴퓨터가 3이어야지 이기는 규칙이 되고 요 1일 때 1일 때 컴퓨터가 1이면 요로 왔죠. 여기 조건에 왔었겠죠. 그래서 여기가 됐을 거고 만약 컴퓨터가 1인데 플레이어가 1도 아니고 3도 아니면 2잖아요. 그러면 요 조건에 왔을 거예요. 지는 조건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2면 컴퓨터가 1이어야지만 이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컴퓨터가 2였다라면 이 조건에서 이미 걸렸겠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2가 아니고 1도 아니고 3이었다. 3이었으면 무조건 졌다로 가게 되겠죠. 경우에서는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서 all로 엮었습니다. 즉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조건에 합당하다면 맞다면 얘는 이겼다고 되는 거고 세 가지 조건 하나도 못 맞췄다. 그러면 비기거나 안 그러면 졌다인데 비긴 거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진 것만 나오겠죠. 진 것만 나온 거.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위를 내볼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겼답니다. 이겼다. 그러면 컴퓨터가 3을 냈네요. 요거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컴퓨터는 3을 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렇게. 다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번에는 2를 내볼게요. 컴퓨터는 3을 내서 내가 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2를 냈으면 컴퓨터가 3을 내서 보를 냈네요. 보를 내서 졌다. 요거 조금 완성해 볼게요. 괜히 욕심이 생기네요. 자, 여기 이제 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데 배열을 하나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음, 바이 보니까 스트링. 자, 스트링에 이 파일 뭐죠? rp r rps value 해서 이걸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 new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처음에 0번지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빈값 그다음에
2번 집값은 가위, 1번이 가위. 그다음에 어, 두 번째 바위 1, 2. 그냥 여기서 가위 해야겠다. 바위, 바위, 보 이렇게 적겠습니다. values. 그래서 컴퓨터는 보를 내서 이렇게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나는 자 컴퓨터가 아니라 얘는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나는 내고 컴퓨터는 뭐를 내서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나 컴퓨터와 컴, 컴퓨터와 그러면 컴퓨터죠. 컴퓨터와 나는 플레이어가 해도 되죠.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를 내서 이겼다. 이렇게 코딩하겠습니다. 조금 어, 우리가 조금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서 지금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F10 누르시면 자 코딩이 됐고 내가 1번 누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에러가 났는데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왜냐하면 플레이어와 컴퓨터는 아, 가위바위보는 0부터 시작하지 않죠. 1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번에 1 넣고 가위 넣고 나는 컴퓨터와 나는 가위를 내서 비겼대요. 다시 이번에는 2번 내볼게요. 2번 컴퓨터와 나는 바위를 내서 비겼대요. 뭐 계속 비기는 거 모르겠네. 자, 이번 1번 다시 눌러볼게요. 나는 가위를 내고 컴퓨터는 바위를 내서 내가 졌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죠. 그래서 배열에다가 이렇게 스트링 배열에다가 이렇게 0, 1, 2 번지에다가 가위바위보 놓고 실제로 갖고 있는 플레이어와 컴퓨터의 값에서 마이너스 1만큼 해서 그 배열의 문자열을 뽑아내고 그 문자열을 뽑아낸 거 가지고 가인지 바인지 보인지 확인해서 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선택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형태들을 좀 보세요. 조금 보시고 익숙하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넣어서 변형해보는 그런 로직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 예,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문제를 요걸 했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이라고 하는데 케이스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스위치 문이라고 해서 스위치 저 안에 조건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CH가 A잖아요. A는 우리가 아스키 코드로 값이 뭐죠? 65죠. 65.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H가 여기 넣게 되면 65니까 65 값을 가져요. 그래서 65 케이스로 가야 돼요. 지금 보니까 A니까 여기로 가요. 요 케이스. 단문자니까 얘도 65예요. 정수값으로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실행합니다. 그럼 뭐 해당 문자는 A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뭐냐면 보조 제어문으로 요 중괄호를 빠져나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자, 쉽죠? 자, CH에 A라는 값을 넣었어요. A라는 값을 넣고 문자 A 값이니까 정수값으로는 65, 아스, 어, 아스키 코드 값이죠. 자, 아스키 코드 값이죠. 요거를 아스키 코드 값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65를 놓고 얘가 65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A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65 값을 갖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얘는 값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 모르 한번 세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근데 문자가 편하니까 문자로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어쨌든 A고 A에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찍어요. 해당 문자는 A입니다. 근데 대문자 A라고 돼 있네요. 어쨌든 A입니다. 브레이크 걸리면 빠져나옵니다. 이게 보조 제어문의 특징이고요. 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렸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CH의 스위치 케이스문은 여기 들어가서 이 조건에 해당해서 실행합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다음 여기도 그냥 들어가요. 요 한 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들어갔다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다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얘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다음에도 들어가요. 실행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디폴트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한번 코드를 한번 짜봐야지 알 것 같고요. 한번 해보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다 들어가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네, 이 집 디폴트 마지막 브레이크는 사실 의미도 없는 브레이크죠. 왜냐하면 디폴트 다음에는 없거든요. 스위치 케이스는 케이스하고 마지막에 디폴트를 하나 넣어요. 디폴트가 S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스위치 케이스는 else if와 다르게 자기 조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조건 밑에 조건도 싹 다 들어가요. 대신에 만약에 얘가 이었다면 스위치 케이스만 들어가서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러면 다시 여기도 들어가요.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도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코딩 해 볼게요. 자, 캐릭터 체크 위드 스위치. 자, 캐릭터 체크 위드 스위치 하나 만드시고요. 뭐 간단했죠? 퍼블리시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하나 만드시고 char 캐릭터 단문자 a 하나 만드시고요. 스위치 ch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한번 해줍니다. 요 케이스 a 케이스 음, 시스템 a A입니다. 이렇게 코딩했고 어, BRE 브레이크 했어요. 다시 케이스 이번에는 E 놓고요.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요 그대로 복사 붙이는 게 할게요. E, E 그다음에
I, I, 그다음에 AEI, 그다음에 default, default 해서 default. 이번에는 자, 해당 문자는 해당 문자는 모음이 아닙니다. 해당 문자는 E입니다. 해당 문자는 I입니다. 자, 이 상태예요. 아주 간단해요. 스위치 케이스는 또 의외로 간단한 선택적 문법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해당 문자는 A입니다. 자, 브레이크 뺄게요. 브레이크 빼는 게 아니고 주석 처리할게요. 어디까지 되는지 봅시다. 브레이크를 안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A 들어갔죠. E 들어갔죠. I 들어갔죠. 디폴트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문자는 모음이 아닙니다까지 이렇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넣는 이유를 알겠죠? 중간에 끊어버리려고. 자, 여기에 I를 넣었어요. 그러면 A, E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A는 안 들어가고 I 해당 문자는 모음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조건에 맞게. 뭐 이거 대도 안 하게 D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디폴트만 들어가죠. 디폴트. 근데 디폴트는 사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이 끝나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끝나는 문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디폴트는 브레이크 문이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문법이 됐고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가장 뭐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어, 서너 개. 서너 개가 뭐예요? 3 아니면 4시죠. 그러면 이 뭐 얘가 놈을 조금 약간 개정해가 좀 해가지고 인트로 넣겠습니다. 놈에 1이라고 놓고 놈 1, 2, 3 하나 더 넣을게요. 4 그리고 여기다가 얘는 없애버릴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서너 개, 한 개, 이렇게 하겠다. 한 개, 두 개, 한국말에 서너 개, 서너 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디폴트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5, 5, 다섯 개. 여기에 1은 명확하게 1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맞죠? 한 개라고. 한 개. 자, 2는 두 개. 표현됐죠? 여기 펑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됐군요. 음. 이게 단축키가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어, 누가 누긴 OS죠. OS가 예, 계속 지금 캐치를 하는데 그냥 우선 당분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해서 두 개 했고 네 개, 4라고 해봅시다. 4라는 표현은 서너 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럼 3은 뭐예요? 3도 서너 개 표현돼야죠. 서너 개 표현됐죠. 한국말에
뭐 누리끼리 하다, 노랗다, 누리끼리 하다, 누리끼리 하다. 노란 것도 누리끼리 한 거고, 어, 뭐 누리끼리 한 것도 누리끼리 한 거잖아요. 그런 표현법들 있잖아요. 예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런 서너 개 뭔가 한 번의 조건에서 다음 조건까지 같이 해당하는 이런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코딩 하시면 F1셉 if, else if 요거보다 스위치 케이스문이 왠지 더 정렬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뭐 저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else 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스위치 케이스문보다. 근데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한번 if else 문으로 막 코딩하다가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꿔야지 이 코드는 좀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꿔야지 이러면 왠지 정렬된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문 다시 바꾸긴 합니다. 그건 뭐 프로그래머 성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스위치 케이스문 이렇다. 자, 우선은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순서로 스위치 케이스문 또 하나 더 볼 텐데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스위치 캐스문을 통해 가지고 플레이어의 플레이만 정리하고 나머지 컴퓨터 플레이를 안쪽에 더 집어넣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구성한 겁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음, 이런 식의 구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코드들이 조금 더 중복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짜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짜는 거니까 한번 짜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자바 클래스고요. RPS 게임의 위드 스위치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우선 복사 붙여넣기로 해놓고 실행하는 결과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직 순서들만 좀 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배열을 통해 가지고 이 가위바위보 이런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스캔으로 값을 받고요. 랜덤 값으로 랜덤 값을 생성합니다. 컴퓨터의 랜덤 값을. 그리고 플레이어에 값을 넣어줬어요. 플레이어는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1, 2, 3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 케이스에 뭔가 로직이 있다면 뒷단에 브레이크로 끊어야죠.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2 케이스 들어가면 안 되니까 3 케이스 들어가면 안 되고 디폴트는 잘못된 입력이죠. 1, 2, 3 아니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자, 그리고 1 케이스에 들어갔을 때 내가 1일 때 나와 똑같이 내 1을 넣었다면 컴퓨터가 비긴 거죠. 근데 컴퓨터가 3을 냈다. 내가 1일 때 3을 냈다. 1은 가이죠. 3을 냈으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긴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 상황에서 바이를 냈다. 그럼 내가 졌다는 케이스예요. 자, 1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 케이스는 봤더니 컴퓨터는 1을 내면 내가 이 케이스가 바이를 냈으니까 컴퓨터 1을 냈으면 가이를 냈네요. 그러면 내가 이긴 케이스죠. 그리고 3을 냈다면 볼을 냈잖아요. 내가 바이를 냈으니까. 볼을 냈으면 내가 진 케이스죠. 그 외의 케이스는 뭐예요? 비겼다라는 케이스. 자, RPS 게임에서 기존 RPS 게임에서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복합 논리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를 잘 활용했던 거고 복잡하게. 요거는 하나하나 띄워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코딩을 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3번은 3번은 내가 3을 냈다면 보죠. 그러면 컴퓨터가 2를 내면 바이를 냈다면 내가 이겼죠. 그리고 1을 냈다면 과일을 냈다면 나는 뭐가 되죠? 지게 되는 거죠. 그에 비겼습니다. 자, 근데 초이스 2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출력을 하는데 초이스 2라고 하는 거는 함수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내부적인 함수 이런 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그냥 컨트롤하고 왼쪽 키를 눌러서 따라가 보겠어요. 여기 들어가요. 이 초이스에 이 값이 인제값으로 뭔가 들어오겠죠. 여기도 스위치 개수를 구성했는데 나의 값과 컴퓨터의 값을 한 번씩 넣어봐서 나의 값은 만약 1을 냈다면 가이라는 문자열을 어떻게 해요?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이를 냈으면 1을 냈으면 가이겠죠. 컴퓨터가 만약에 2를 냈으면 여기가 바이가 출력됩니다. 자, 아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거 배열값에 집어넣어서 구성하는 거. 자, 우선 실행은 해봅시다. 실행을 해보고, 어, 요 코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코딩을 해보고 우선 실행되는 것만 확인해 봅시다. 1번 눌렀으면 플레이어는 가해를 냈고 컴퓨터 가해를 냈대요. 그래서 비기게 됐습니다. 다시 실행하고 이번에는 내가 2를 내보겠습니다. 나는 바이를 했고 컴퓨터도 바이를 내서 비겨버렸네요. 비기는 게 좀 익숙하네요. 자, 이번엔 3번 볼을 냈으면 내가 볼을 냈고 컴퓨터는 바이를 냈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겨버렸어요. 자,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게임 요소를 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스위치 케이스문과 그 케이스 안에 복합적으로 이제 if문의 선택적 이제 문장들을 다 넣어서 코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약간의 이제 중복되는 형태의 그림이 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사실 요게 더 깔끔할지 여기가 더 깔끔할지는 프로그래머의 스타일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어, 요게 더 깔끔하게 보이고 더 직관적이 보일 수도 있고요. 요게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문을 선택하시면 되고 if else 문으로 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